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닷새에 걸친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정오쯤 가장 막혔다가 정체가 차츰 해소되고 있고 내일은 오전에 귀성길 정체가 극심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에 주어진 부당 특혜를 회수하는 것이지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 지적은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와 단 0.98점 차이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지만 한국 남자 피겨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 488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귀성길 행렬은 내일 오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상황 잘 고려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지연 기자, 고속도로 정체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양방향 모두 차량 통행에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488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측했는데요. 귀성길 정체는 오전 11시 무렵 정점을 찍었다가 저녁 6시를 기점으로 서서히 풀렸습니다. 실시간 도로 상황 폐쇄회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입니다. 조금 전까지 차량이 몰리면서 꼬리를 물고 서행했는데 지금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선 남이 방향 진천터널 부근인데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다소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역시나 차츰 정체를 해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리겠습니다.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휴게소에도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또 애기 임신한 상태로 또 인사드리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또 들뜬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정체가 이어질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귀성길은 내일 오전이 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까지 7시간, 대구까지 6시간, 광주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리겠습니다. 늦으면 저녁 8시 무렵 차츰 정체가 해소될 텐데요. 반대로 귀경길 정체는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절정이 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면제입니다.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로 운전자의 시야가 짧아지는 만큼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설 연휴 첫날 모처럼 가족들과 만나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기며 마치 봄이 온 듯한 날씨였습니다. 연휴 첫날 표정과 날씨 전망을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이은 한파에 지쳤던 마음을 위로하듯 설 연휴 첫날은 마치 봄이 된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서울 전망을 보러 남산에 오른 외국인은 아예 반소매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두꺼운 외투를 벗어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즈넉한 고궁을 찾은 나들이객들도 가벼워진 옷차림만큼이나 여유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가볍게 돌아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빙벽으로 변한 폭포 주변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주말 꽁꽁 얼어붙었던 하천입니다. 지금은 물이 모두 녹았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월 말 4월 초와 비슷한 12.8도였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대전은 14.4도, 부산은 무려 17.5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위가 물러난 대신 미세먼지는 극성이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일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 속에 대기질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명절 전날인 모레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높겠으나 모레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성묘객들이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설 연휴 첫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야당은 실정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진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식으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일 뿐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서도 65%가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이 설 연휴 이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배현진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친한계뿐 아니라 소장파 의원들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 생명까지 거론하며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자 당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선거를 책임질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에 위기감이 감지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민심은 엉망진창이라며 출마 예정자들의 심정은 헤아리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겨우 이런 당을 만들기 위해 지금껏 당을 지켰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진 의원들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에서 지지층을 만난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차라리 완전히 져야 정신 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44%를 기록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배가 됐습니다. 나아가 박정훈 의원은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며 한동안 잠잠했던 장 대표 사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서울과 부산시장 승리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말할 만큼 결연한 의지입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 지방선거 승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도 선고되는 가운데 이날 장 대표의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당내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행정통합 문제에서 최대 함초는 대전 충남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여야가 뜻을 같이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전 충남 통합안을 졸속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 충청도가 배가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을 묶어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그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장관급 통합시장이 3명 탄생하고 통합지자체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대전 충남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해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질 순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동시에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용 속도전부터 멈추고 실질적 권한, 재정 이양이 담긴 내용 있는 통합으로 완성도를 증명하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충청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을 노리는 주호영 의원은 그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충청도는 배가 불러 터질지 몰라도 대구 경북은 굶어 죽을 판이라며 반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 국민의힘 내부 이견까지 겹치며 대전 충남 통합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MBN에 출연했습니다. 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성수동 개발에 공을 두고 직격탄을 던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시가 판을 깐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수동 개발을 놓고 인허가권을 진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재임 시절 성수 IT지구 지정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서울숲 조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무대를 만들었다면 정원호 구청장님은 그 위에서 멋지게 춤을 추신 케이스가 아닌가. 구청장님 지은 책을 보면 서울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29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 3만 2천 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것도 뭐 구역마다 지금 이론도 많고 반대도 많잖아요. 이 정부 임기 내에 그중에 5분의 1도 착공 못할 겁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세금이 줄줄 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조 222억이 이른바 관변단체, 뭐 시민사회와 함께한다는 명분하에 이 좌파 시민단체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요. 좌파 시민단체에 무슨 ATM기로 전락했다. 3월로 예고된 BTS 광화문 공연은 전 세계의 아미들이 서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등 관계 부서를 모아 매주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경찰 기동대 버스 앞에서 비틀대며 운전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산고속도로에선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달립니다. 마침 뒤따르던 경찰 기동대 버스가 이를 추격해 멈춰 세우고 차 안에 있던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려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제 교통지원 근무로 이동 중에 때마침 음주 차량을 발견해서 저희가 음주 측정을 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7%가 나왔거든요. 앞선 새벽 1시 반쯤에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 남천면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로 넘어갔습니다. 이 여파로 인근 산에 불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더 큰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느라 차들이 서 있던 중 뒤따르던 4.5톤 트럭이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로 번진 겁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설 연휴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보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는데요. 부산에 있는 한 공공 카페, 끼리 라면인데 저희 안진우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끼니 때문에 라면향이 골목으로 퍼져나갑니다. 누구나 들어와 좋아하는 라면을 골라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오면은 진짜 사람들 많이 이용합니다. 줄 쫙 서가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좀 자주 이용합니다. 예. 여기 오면은 고루고루 먹습니다. 지난해 6월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문을 연 공공 라면 카페인 끼리라면입니다. 끓이다에 부산 사투리가 가미된 정겨운 이름에 소외된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 소통하길 바라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6,500여 명, 하루 평균 5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곳은 라면 창고입니다. 라면이 가득 쌓여 있는데요. 그 비결은 끊이지 않는 후원과 기부입니다. 그동안 기부된 라면은 10,000개가 넘고 후원금도 2,9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지역의 그 은둔형 외톨이 가구라든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끼리라면이 매개체 역할을 잘하고 라면 한 그릇씩 가져온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이웃 간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중국도 내일부터 9일간의 춘제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95억 명이 오가는 대이동길인 만큼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남녀 한 쌍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들도 댄스 파티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었는데 차가 6시간 동안 아예 움직이지 않자 즉석에서 사전 결혼 행사를 열었습니다. 춘제 기간에 안 막히면 이상한 고속도로. 오랜만에 운동하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我从现在9点我能散到晚上9点 羡慕你嘛现在还能减肥 전기차를 몰고 귀성에 나선 사람들의 난도는 더 높습니다. 전기차 판매 속도만큼 충전소가 함께 늘어나지 않은 탓에 충전을 하려면 한 번에 몇 시간씩 대기 시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7, 8, 9, 10. 一个车竟然要等1个小时. 간신히 안 막히는 도로로 빠져나왔는데 트럭에 싣고 가던 소가 탈출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기차역과 공항에도 사람들이 몰려들며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공항 게이트 바로 앞까지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춘제 연휴 기간 중국 전역을 이동하는 연인원은 역대 최대인 9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서식지를 잃은 코끼리가 민가를 덮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선 잠자던 일가족 4명이 코끼리 떼에 참변을 당했고요. 스리랑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주택 담장이 무너져 내려 벽돌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현지 시각 13일 인도 동부 자르칸두주 하자리바그의 한 마을에 야생 코끼리 떼가 민가를 습격해 6명이 숨졌습니다. 주민들이 잠든 사이에 활을 당해 피해가 컸는데 숨진 6명 가운데 4명은 일가족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1살과 3살짜리 어린아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인도 당국은 코끼리 무리를 쫓는 한편 사고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 도로에서는 코끼리 떼가 무리지어 차도를 건너 양방향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2시간 넘게 통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흥분한 코끼리 한 마리가 주택가를 뛰어다니고
길에는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코끼리가 사람을 습격해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도시화로 서식지가 줄어들자 사람이 사는 곳에 출몰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잘 날아가던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는 데는 기체 고장이나 기상 악화 같은 일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내 난투극이 부른 비상 착륙 사건을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내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통로 곳곳에서 승객들이 뒤엉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습니다. 비명과 고성이 이어집니다. 승무원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기장이 벨기에 브뤼셀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착륙 직후 경찰이 기내에 탑승해 소동을 일으킨 승객 2명을 연행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이 싸움의 발단으로 알려졌는데 30년 비행 경력의 기장조차 기내 방송에서 이런 끔찍한 광경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마투그로스주에서는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젖은 도로를 달리던 견인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반대편에 오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습니다. 트레일러는 경사면 아래로 추락했고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달려오다 옆 차선 승용차 위로 넘어집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승용차를 완전히 찌그러뜨려 30대 운전자가 압사했습니다. 경찰은 화물 적재 불균형이나 운전자 과실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란의 핵 협상에 한 달 시한 통보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두려움을 심어줘야 한다며 미 군사력의 상징 핵 추진 항공모함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을 대비한 조치로 이란의 숨통을 죄듯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당시 카리브해로 급파됐던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미국의 제럴드 포드함이 이제 중동으로 향합니다.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을 걸프만에 배치했는데 추가 투입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이란과 핵 협상 결렬에 대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Well, in case we don't make a deal, we'll need it. And if we have a deal, we could cut it short. It'll be leaving very soon.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Do you want regime change in Iran? Well, it seems like t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협상이 결렬되면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미 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을 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장기 교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되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한 만큼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뉴스 진행 도중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설 연휴 맞아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부터 조금 낯선 K급 소화기에 관한 기사입니다. 기름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장비라고 하는데 그 위력과 사용법을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방 화재 재현을 위해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궈봤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발화점인 섭씨 350도를 넘기며 불이 붙습니다. 황급히 끼얹은 물은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 기름과 뒤섞인 불기둥이 치솟는데 실내였다면 2차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는 냉각 기능이 떨어져 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때문에 주방에서는 식용유 온도를 낮추는 강화 액체가 들어있는 K급 소화기가 따로 쓰이는데요. 이 사용법을 익혀보고 직접 불을 제압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핀을 뽑은 뒤 상단 손잡이와 호스를 각각 나눠 잡고 화재 지점을 향해 분사합니다. 강화액체 주성분인 탄산칼륨이 기름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빠르게 열을 낮춰 불길이 꼼짝없이 잡힙니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음식을 만들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특히 많지만 정작 가정에서 K급 소화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화기 종류 중에 K 붙은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게 따로 있으면 주방에서 바로 그냥 일반 소화기 찾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한 번에 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방 당국은 안전한 명절을 위해 K급 소화기 비치를 권장합니다. 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 이 식용유 화재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K급 소화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들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법은 일반 소화기처럼 간단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만약 화재 장비가 전혀 없는 위급 상황이라면 불이 붙은 지점을 젖은 수건으로 덮은 뒤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엔 아이들 세뱃돈으로 5만 원은 적고 10만 원이 대세라고 합니다. 아이들이야 신나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게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도 간편하게 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장동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1살 윤우 군은 용돈 관리 앱으로 매주 3,000원을 이체받아 간식이나 학교 준비물을 삽니다. 이번 설에도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앱으로 돈을 넣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꼭 다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엄마가 대학 갈 때 대학비 내준다고 하니까 엄마를 믿어야겠죠. 부모와 아이가 각각 앱에 가입해 계정을 연동하면 선불카드처럼 보유 한도 50만 원 내에서 용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동의하면 이렇게 쓴 돈과 남은 돈을 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용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상적인 소비뿐 아니라 세뱃돈처럼 목돈을 받았을 땐 목표액을 설정해 아이가 그때그때 저금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용돈을 모아가지고 음악 쪽에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타 장비, 음향 장비 같은 거. 이번 설에도 아이들 받은 용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는 청소년이 늘며 지난 설에는 평소보다 신규 가입자가 3배, 입금액은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아이의 은행 계좌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장점 덕에 두 상품의 누적 가입자는 각각 180만 명, 270만 명 수준으로 인기입니다. 성인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의 자녀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낯선 경기장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것도 경기력을 좌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 VR 장비를 통해서 일찌감치 현지 적응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여자 컬링 경기가 펼쳐지는데 우리 선수들의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은 이번에 새로 지어진 경기장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겐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미 경기장 적응을 끝냈는데 바로 VR 장비 덕분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을 그래픽으로 그대로 구현한 화면인데요. 실제로 VR 장비를 쓰면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마치 올림픽 결승 경기처럼 생생하게 경기장을 느끼며 질주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올림픽 무대에서 본인이 좀 더 해야 될 수행에 집중할 수 있고, 장비를 차고 경기장과 목표 기록에 익숙해지고 시각과 청각을 차례대로 차단하는 3단계 훈련 덕에 밀라노 경기장은 이미 선수들에게 익숙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 이렇게 자주 가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갔을 때 약간 어색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제가 하던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여자 컬링 대표팀도 VR 장비와 함께 한 발 먼저 경기장 적응을 마쳤습니다. 실제 경기날 입장 동선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며 경기장 분위기를 익힐 수 있어 올림픽 무대에서의 긴장을 푸는 데 효과 만점입니다. 실제로 가서 적응하는 데도 빠른 모습들을 보이고 실제로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자기조절 능력까지도 좀 향상되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대한체육회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김준호와 여자 컬링팀. 내일 새벽 각각 스피드스케이팅 1000메달과 파죽의 3연승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날은 포근했지만 미세먼지 탓에 온통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인 월요일 동해안 지방으로는 비나 눈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설날 당일인 화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성묘를 가신다면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상 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2도, 부산 17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7080 세대의 추억 속 그때 그 시절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 마련된 추억의 거리입니다. 지난 기억들 잠시 회상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땐 그렇게